스파링하지 않고 우리가 실전 능력을 키우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거의 가능하지 않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스파링은 중요한 실전 훈련이고, 특히 시합을 뛴 프로 선수가 일반인의 차이가 그래서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집에서 혼자 운동하는, 아무래도 싸움 독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콘텐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불가능하지만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입장에서 오늘 한번 제가 진정한 싸움 독학, 스파링하지 않고서도 이 격투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 14가지를 무려 14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시각 훈련이에요.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 시각 중에서도 일단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스파링을 실전을 하게 되면은 눈이 막 아무데나 움직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쪽을 치다가 이쪽을 보게 되고, 발차기 하면 이쪽을 보게 되고, 여기 치면 여기를 보게 되고 하면은 결국은 상대가 주먹을 뻗으면 거기 보느라고 다 비죠. 자, 주먹을 뻗으면 다리에 맞고, 다리 계속 쳐다보면 다리 쪽 보다가 아래쪽 보다가 위에 맞고. 일단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할 것은 어깨 정도 이 위치로 고정해 주는 겁니다. 눈을 보시는 분도 있고 다 다양하지만, 눈도 제가 보기엔 눈을 통한 페이크가 가능하고, 하여튼 이 고정을 어딘가 눈에 딱 고정해줘서 흔들리지 않게 해줘야 돼요. 제가 주먹을 피하는 법을 이제 조만간 하겠지만, 이 복싱 선수 사실 어떻게 보면 주먹을 이렇게 오는 걸 그대로 보고 피하는 게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잘 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능 보면은 무한도전에서 파키아오가 이렇게 이 플라스틱 판을 이렇게 대고 공을 던졌는데 눈을 감는 걸 볼 수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직접적으로 그 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어깨를 이렇게 어깨쯤을 바라보면서 몸 전체를 이렇게 보기 때문에 펀치가 오는 것을 직접적으로 눈에 이렇게 자극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잘 피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선의 고정이 필요하고요. 또 뭡니까? 고정만 돼서는 안 되겠죠. 넓은 시야가 필요해요. 눈동자를 많이 움직이지 않고 좌우, 특히 상하, 좌우는 다수의 싸움이겠지만 상하는 1대1 싸움에서 상체, 하체를 골고루 볼 수 있고 공격을 골고루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필요하죠. 또 뭡니까? 정말 우리가 이 싸움을 벌이거나 스파링할 때 무서운 게 상대 주먹이 날아오고, 발차기가 날아오는, 특히 주먹이 연타가 날아오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피하면은 제대로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눈을 감거나 이렇게 눈을 돌리다 보면은 크게 맞고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아시겠지만 여러분, 옛날에 김미파이브라고 격투기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식사를 하는 그런 레스토랑인가 카페인가 술집인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시합 보면서 저거 큰일 났다 생각했던 게, 어떤 선수가 시합에 나왔는데 막 눈을 감아버리고 막 이렇게 막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 기본이 안 됐는데 저렇게 하다가 큰일 나겠는데, 결국 뭐 그런 초보자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숙련되지 못한 어떤 선수가 이렇게 그때 안 좋은 그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우리가 실전을 경험해본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어떻게 주시하느냐가 차이예요. 그래서 그 붕붕 날아오는 주먹들을 우리가 막 고개를 숙이고 목을 돌리고 눈을 막 감아버리고 하면 아무것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유지하는 훈련이 또 필요합니다. 이것도 디테일에 들어가면 또 많은 요소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요.
실전 섀도우 복싱. 자, 뭡니까? 그냥, 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주먹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상대가 내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자, 상대를 가정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 많은 움직임을 할 필요 없지만, 자, 상대가 나랑 싸운다고 가정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공격 펴온다 하고 치고, 네? 발차기하고 빠지고 돌고 또 끈다고 치고, 자, 치고, 자, 때리고, 자, 또 공격한다고 하고 터지고 다시 하고 치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심상훈련이에요. 심상. 이것이 되게 우스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선수들은 시뮬레이션을 잘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서 상대가 나에게 올 것이고, 어떤 공격을 할 것이고, 이러면 이렇게 대응해야 되겠다. 우스갯소리인데, 어떻게 보면, 일본 만화 화이트 바키인가요? 화이트 바키? 그 만화를 보면은, 그 주인공 바키가, 상상하면서 막 싸워요. 그러면은, 정말 막 피가 터지고, 실제로 싸우는 그런 느낌을 받고, 거기서 답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정말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말하지만 그러한 심사훈련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어차피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막상 닥쳐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훈련,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들어올까 상상해서 맞고 차고 피하고 하는 그런 훈련들, 그런 실전 섀도우 복싱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 격투기를 보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또 요령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격투기만 앉아서 본다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것도 역시 심사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예전에 운동을 할 때 조금 제가 처음에는 머리가 잠깐 안 돌았었어요. 그래서 기술 연마할 때 잘 머리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많이 혼나고 그랬는데 사모님한테 집에 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이거였지 하다가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게 되면 원리를,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기술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막 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머리로 받아들이고 감각으로 우리가 익히는. 그래서 저도 이제 운동을 할 때 잘 못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어떤 원리를 파악을 해요. 원리를 파악을 하면은 실력이 부쩍 늘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격투기를 볼 때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보면서 우리가 그것도 파악을 해야 돼요. 재밌게. 그러니까 재밌게 보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면서 봐야 되고, 또 하나 네 번째죠. 그러면 네 번째는 격투기를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실전 섀도우 복싱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맞추어서 이렇게 내가 대응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훈련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 굉장히 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고 누가 뭐 한다가 아니라 상대방 선수를 내가 보면서 맞대응하면서 피하고 때리고 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운동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오래 운동하시는 분들이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샌드백을 치고 우리가 훈련할 때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프리 타격, 내 본능으로 나오는 타격, 어떻게 할 것인가 막 나오는 타격, 그런 타격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콤비네이션이에요. 콤비네이션. 왜 우리가 이 복싱 체육관 가면은, 저 처음에 되게 싫었어요. 저는 운동할 때 뭔지 트레마크는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검도를 제가 배울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훅, 원투, 이빙, 잽,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복싱 체육관 하잖아요? 격투기 체육관 하죠, 그런 거.
되게 짜증났어요, 되게. 왜 그걸 그렇게 틀에 맞춰야 돼야 돼? 본능에 따라 치고, 상대에 따라 이렇게 치면 되는데. 근데 아니에요. 자, 그럼, 잽, 원투, 후, 위빙, 후, 뭐 이런 거? 자, 이렇게 했던 그 패턴이 습관을 들이다 보면은 실전에서 분명히 써먹히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각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 콤비네이션을 프리타입과 함께 섞어가지고 습관화 시키면은 우리가 실전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본능적으로 발현되는 그런 기술이 아마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파링을 하지 않고서 우리가 이제 감각을 실전 감각을 키우는 여섯 번째 거리. 우리 거리 싸움이 굉장히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가 상대를 상대하기 힘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스파링 하지 않으면 거리 싸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목표물을 우리가 두고 스텝으로 이것을 거리를 좁히고 넓히고 하는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거리 싸움에 우리가 좀 못하더라도 스텝이 좋으면은 어느 정도는 약간 이 커버가 돼요. 근데 저도 스텝이 굉장히 저도 뭐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발이 조금 빠르지 않은 편이거든요. 핸드 스피드는 좀 빠른 편이지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몸 전체의 스피드하고 또 틀리고요. 발의 스피드 자체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격투기를 하시거나 뭐 그냥 싸움꾼들은 복싱에서 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스텝 연습을 하지 않아요. 예, 굉장히 막 잔발 많이 하잖아요, 복싱은. 그렇죠? 근데 하지만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 스텝을 연마해야 부족한 거리 싸움의 감각을 우리가 조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일곱 번째는 반사신경 테스트입니다. 반사신경. 트레이닝입니다. 반사신경이 좋아야 우리가 상대를 할 수 있어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하지만 특별히 더 해줘야 됩니다. 긴장이 되고 우리가 정신이 없다 보면은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반사신경 테스트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뭘 해도 반사신경과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 있죠.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뭡니까 탁구 연습하는 거거든요. 제가 근데 이거를 왜 갖고 있냐면 우리가 작용 반작용, 그러니까 우리가 치면 돌아오는 이것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수련에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파링 안 하시고 여러분들이 운동하시려면은 최대한 방법을 다 동원해야 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자, 정확도, 때리는 정확도, 피하는 거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습니다. 자, 탁구공이 이게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 부족한 정확도,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아니겠지만 아쉬운 대로 연습을 할 수 있겠죠. 맞추기 힘듭니다, 은근히. 예. 근데 이 정확하게 적합파트에 이렇게 넣는 연습을 해주시면은 도움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항상 반사신경 연습 많이 해야 되고, 생활 속에서도 항상 물건 떨어질 때 딱 잡는 연습 많이 해주세요. 그 굉장히 도움됩니다. 생각보다 꽤 도움이 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